중학교 1학년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관계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 먼저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거를 한번 해볼까? 수체계, 수의 체계를 한번 보자. 여기 말주. 수의 체계는 우리가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자연수 하나, 둘, 셋, 1, 2, 3, 4를 배운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자연수에서 시작하지. 자연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양의 정수라고 한다고 그랬지. 자연수를 배우고 나니까 0을 배웠어. 그치? 그리고 나서 음의 정수를 배우는 거지.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해? 정수라고 하지. 정수하고 또 무엇이 있지? 정수 아닌 유리수가 있지. 정수 아닌 유리수. 정수 아닌 유리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분수라고 하지. 분수. 그치?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중학교 1학년 단원이야. 이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를 합해서 우리가 유리수라고 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중학교 1학년 부분이고 중학교 2학년 부분까지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정수 아닌 유리수 분수가 두 가지로 나눠 있지. 그치? 뭐와 뭘로? 유한소수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응?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리수인데? 다시 순환소수를 배우는 거지. 순환소수를 배우지. 순환소수. 순환소수가 무리수야. 무리수. 무한소수지. 무한소수. 무한소수. 지금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하고 대비되게 이렇게 구성이 됐지. 근데 무한소수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제 여기 순환소수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워. 이 유리수하고 대응되는 게 무리수를 배워. 이 무리수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첫 단원에 나오거든.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한소수는 순환소수하고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순환 여부에 따라서 나눠지게 있지. 순환하면 유리수에 속하고 순환하지 않으면 무한소수에 속해. 그치? 유리수와 실수를 우리가 합해서 실수라고 해. 실수. 실수는 미스테이크가 아니고 리얼 넘버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중학교까지의 과정이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1 때 허수를 배우거든. 이미지너리 넘버 해가지고 허수를 배워. 그럼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복소수라고 하지.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워지는 수의 체계는 여기까지만 배우는 거야. 한번 정리해볼까? 여기 복소수와 허수 이런 부분은 고1 때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무리수는 중3 때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순환소수는 중2 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초록색,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지금은 신경 쓰면 돼. 그치?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 분수로 나뉘어지고 정수는 자연수, 영, 음의 정수로 나누어지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우린 지금 뭘 배우려고 하냐면 정수하고 유리수의 대소관계. 그럼 유리수, 정수하고 유리수라고 했는데 사실은 유리수가 아니고 뭐겠어? 정수 아닌 유리수, 이 분수를 나타낸 거야. 오늘은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의 대소관계, 크기, 어떤 것이 크냐, 어떤 것이 작냐, 어떤 것이 같냐, 이걸 배워보겠다는 얘기야. 한번 보도록 하자. 우리가 여기 처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배우냐면 절대값에 대해서 배워. 그치? 절대값. 이 절대값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수직선 위에서 원점 0과의 어떤 수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야.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 수직선 위에서 어떤 수 A를 나타내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A의 절대값이라고 한다. 우리가 거리 개념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다 플러스 양의 거리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은 항상 양수값이 나오거나 혹은 0값이 나오는 거지. 절대값은 0 또는 양의 값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 양의 값만 나온다면 틀릴 수 있어. 그치? 0값이 있으니까. 우리가 절대값은 한글을 많이 쓰는 거는 수학에서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수직선 화살표가 반드시 양 옆에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가 원점, 절대값은 항상 원점을 기준으로 하지.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A점이다, A라는 점이면,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 거리가 절대값이 되는 거야. 절대값은 그러면 뭐와 뭐가 있을 수 있어? 0 또는 양의 값, 그치? 양수라고 하면 되겠다. 0 또는 양수.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와질 수도 있어. 절대값은 0 또는 양수다. 오케이, 중요하다. 0을 놓쳐가지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 다음에 수의 대소관계는 수직선 위에서 생각을 해줘야지. 여기가 원점 0이라고 하면 오른쪽 원점에, 여기 원점이라고 하거든. 원점, 이 원점의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 오른쪽이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얘는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해주자. 왼쪽으로 가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숫자가 커지게 되는 거지. 숫자가 커지게 된다. 근데 왼쪽으로, 원점에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게 된다. 이 화살표를 잘 기억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편하겠네. 절대값이 뭐라고? 수직선 위에서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0과 어떤 수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절대값 기호는 이렇게 되지. 여기에 이제 숫자를 넣는 거야. 플러스 3. 절대값 플러스 3은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3이 되는 거지. 그치? 또 절대값 마이너스 3은 양수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0 또는 양수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이 숫자에서 부호만 떼고 나오면 돼. 그치? 부호만 떼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3에서 왜 직선이 돼버리지? 절대값은 항상 양수인가? 노! 아니지. 절대값은 0 또는 양수가 되는 거지. 우리가 절대값 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성질. 첫 번째,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 무엇이야? 0이다. 두 번째, 절대값은 항상 뭐 또는 뭐라고? 0 또는 양수이다. 그치? 항상, 이거는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하자. 0 또는 양수이다. 그리고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절대값은 크다. 네 번째, 플러스 A와 마이너스 A,
여기서는 A의 조건을 한번 주어줄까? A는 양수라고 하자. A는 양수. 의 절대값은 어떻게 된다고? A와 같다. A로 같다 하면 되겠네. A로 같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우리가 절대값의 성질에 대해서 알았다고 할 수 있겠네. 다음 절대값 A가 7이면 A는 어떤 값이 되겠어? A는 어떤 수야? A는 7이 될 수도 있고, 그치? 또는 A는 마이너스 7일 수도 있지, 그치? 절대값 마이너스 7이든 절대값 플러스 7이든 모두 7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다음 넘어가서 절대값이 5인수는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어? 플러스 5 또는 마이너스 5. 절대값이 2인 수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수 있겠네. 절대값이 2인 양수는 그럼 어떻게 될까? 절대값이 2인 양수는 그러면 이때는 플러스 2만 얘기해줘야지, 그치? 플러스 2만 얘기. 왜? 양수라고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2도 절대값이 2이지만 이때 양수만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2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수의 크기를 비교, 대소관계를 우리가 한번 볼까? 수의 크기 비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에는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첫 번째,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면 항상 0보다 크다. 이 성질을 이용해주면 돼. 그렇지? A라는 사람이 빵을 3개 가지고 있어. B라는 사람이 빵을 2개 가지고 있어.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어? 3개요. 어떻게 알았어? 그냥 알았어요. 그러지 말고 3개에서 2개를 많다고 생각한 거에서 작다고 생각한 걸 빼보면 1이 남잖아. 그러니까 한 개만큼 많은 거야, A라는 사람이. 그치? 그리고 또 수직선에 나타내 볼 수 있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가 더 커진다고 그랬어. 그치? 0, 1, 2, 3 했을 때 3에 찍히잖아, 3개 가진 사람은. 근데 2개 가진 사람은 2에 찍힌단 말이야. 2가 3보다는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3개 가진 사람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부동호는 아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보도록 하자.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수직선을 이용한다고 하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가지고 수의 대소관계 이게 나온 부등식 뭐 이런 게 나오면 두 수의 차를 이용하면 된다, 이런 정도. A가 B보다 크다, 그치? A는 B보다 크다.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A는 B 초과라고 하지. 초과는 같다, A와 B가 같다라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아. 같지 않다는 얘기야. 무조건 더 커.
이해되지? 그러면 A는 B보다 작다. A는 B보다 작다. 그럼 얘는 뭐라고 나타낼까? A는 B 써놓고 고민해봐야지. 얘는 초과라고 했는데 얘는 뭐라고 할까? 미만이라고 해. 미만 또한 같은 경우가 없어. A가 무조건 작은 거야, B보다는. 이해되지? 그럼 우리가 등호가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자. A가 B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등호가 하나 딱 들어가 있어. 얘를 우리가 보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정확히 중학교 과정에서 설명을 안 해줘요. A가 B보다 크거나 또는 A가 B와 같다. 이 표현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 거야. 얘는 5어는 또는 관계야. 또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등호가 있기 때문에 초과나 미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얘는 뭐라고 하겠어?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다른 말로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해. 여기서부터가 시험 문제에 잘 나와. A는 B보다 작지 않다. 작지 않다는 것은 같을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A는 B를 포함하는 거지. B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는 거니까 이때는 이상 이하를 써주는 거야. 이상이다. 그렇지? 이상이다. 작지 않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제 보겠지.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A가 B보다 작다 또는 A가 B와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5어는 또는이라고 그랬어. 다음, 그럼 여기는 다른 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A는 B보다 크지 않다. A는 B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리고 A는 B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잖아. 그럴 때 이상이야 이하야? 이하잖아. 그치? A는 B 이하이다. 이하는 작거나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부등호를 사용해서 문장을 식으로 나타내 보았네. 이렇게 네 가지 경우 수가 있는 거야. 두 수의 대소 비교에서는. 부등호는 누가 발견한 줄 알아? 영국의 수학자인 해리엇이라는 사람이, 그치? 그가 죽은 지 한 10년 후에 그의 저서인 해석수로 연습에서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작다 부등호를 사용한 것을 보고 이제 1세기 정도가, 그 후로 1세기 정도가 지난 후에 이제 프랑스의 과학자 부게르에 의해서 사용이 된 것이지. 뭐 이런 거는 상식으로 알아두는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 이거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나온 내용이야. 절대값 x, 절대값 x 2보다 작다.
이것인 정수는 모두 몇 개일까? 그럼 우리가 수직선 한번 그려보자. 지금 절대값 x가 어떤, 그치,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어. 그런데 이 2보다는 작대. 그럼 우리가 수직선 그림 항상 원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지. 0을 딱 써주고 2를 표시를 해줘. 얘가 1이고 2다. 그치? 그렇게 했을 때 절대값이 2보다 작은 정수, 절대값이 2보다 작은 정수. 그러면 절대값이 뭐라고 그랬어? 원점에서 어떤 수까지의 거리라고 그랬지. 그럼 이 거리가 원점에서 2보다는 작은 거, 그러면 0에서 플러스 2까지, 그리고 0에서 마이너스 2까지 이 안에 있다는 얘기야. 그치? 얘네들은 지금 같다는 표시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속이 채워지지 않은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네.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2가 되는 거잖아.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2가 되는 거잖아. 근데 2보다는 작다고 그랬잖아. 근데 정수를 물어봤어. 실수를 물어보거나 유리수를 물어보면 셀 수 없이 많다라고 하겠지만 정수는 우리가 셀 수가 있지. 어떤 거야?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여기는 왜 안 썼지? 플러스 1. 요렇게 3개라고 할 수 있겠네. 3개. 그럼 얘를 우리가 수직선으로 말고, 수직선이 머릿속에 그려지면 이제 좋겠지. 그런데 조금 더디잖아. 그럼 얘를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한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딱 나왔다. 절대값이 2보다 작다. 그럼 절대값을 풀어주는데, 절대값을 풀어준다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x를 써. 그리고 여기 2가 플러스일 때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 과정을 거쳐서 수직선을 그리면 더 편하겠다. 근데 여기서 딱 생각하면 마이너스 2보다 크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2니까 3개구나. 머릿속으로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 절대값 x가 2보다 큰 이것인 정수는 모두 몇 개냐? 바로 눈치챘을 수도 있지만 정답은 무수히 많다야. 지금 우리가 방금 그렸던 이걸로 하면 그거고, 여기 부분 있지. 여기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 이 부분에 있는 정수가 모두 다 되니까. 그럼 여기는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 한도 끝도 없지.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한도 끝도 없지. 이렇게 무수히 많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 녹색으로 나타낸 것처럼 얘를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지냐? 그치? x가 절대값 2보다 크다. x가 2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이거를 중고등학교생한테 가르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작은 것보다는 작고 큰 것보다는 크다 라고 표현을 해서 가르쳐줘. 그럼 잘 보자. 여기가 2가 커, 마이너스 2가 커. 그치? 플러스 2가 크잖아.
그러면 작은 거는 작은 것. 그럼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x가 작지. 큰 것은 뭐야? 2지. 2보다는 크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이해돼? 또는이 마음에 안 드는데 조금 거슬리네. 그치? 여기에 컴마로 쉼표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자. x는 2보다 크고 그리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능 문제에서는 뭐 이런 게 맞느냐 틀리느냐 다음 중 네모 안에 있는 박스 문제를 내고 거기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맞는 것의 개수는 아니면 맞는 것의 기호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 유형인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 해보도록 하자. A가 B보다 크면 이것이면 항상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냐? 어떨 것 같아? A가 B보다 크면 항상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클까? 정답은 NO. 왜 그런지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보도록 하자. A가 B보다 크다. A가 만약에 A가 0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B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0이 마이너스 3보다 큰 거는 당연하지. 오른쪽에 있잖아, 수직선에. 그러면 절대값 0이 절대값 마이너스 3보다 더 커? 아니지. 절대값 마이너스 3은 3으로 나와지니까 얘는 0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발예라고 해. 발예. 수학에서는 발예를 하나 들으면 그 명제는 깨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거지. 이런 정도가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숫자적인 감각이 있으면 바로 이럴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야지. 첫 번째, A와 B 둘 다 양수인 경우, 그러니까 원점의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 같은 경우는 얘가 성립하지. 이런 경우는 참이야. 성립한다는 얘기야. 맞다는 얘기고. 두 번째, A와 B가 둘 다 음수면 어떻게 될까? A와 B 둘 다 음수인 경우. 둘 다 음수면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것이면 항상 절대값 2가 절대값 3보다 커? 아니지. 잘못됐지. 그러니까 여기는 거짓이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A와 B의 부호가 다른 경우. 세 번째, A와 B의 부호가 다를 경우. 이 경우는 세 가지 경우 정도가 생각이 되네. 그렇지?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다. 어떤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표시를 해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수직선을 그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가 원점이야. A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라고 봐봐. 그럼 여기가 만약에 A야, 여기가 마이너스 B야. 마이너스 B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 그냥 B라고 하자.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절대값 A라고 나타낼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절대값 B라고 나타낼 거잖아. 그렇지?
여기 부분 0에서 이쪽 부분이 오른쪽이잖아.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크다고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면 오케이. 항상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다. 이게 나오겠지. 이런 경우는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는 크다라는 결론이 나와. 그치? 그런데 두 번째,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이런 경우는 어떨까? 서로 같은 경우. 여기가 원점이야. 여기가 B야. 여기가 A야. 여기 거리와 여기 거리가 서로 같다. 서로 같은 경우는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부호가 다르다고 절대값을 씌우면 양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같다라고 해줘야지. 세 번째, 경우를 보니까 여기가 원점이야. 조금 원래대로 그냥 하자. 원점이 틀어지니까 조금 안 예쁘네. 0. 그렇지? 그 다음에 A가 뭐 이 정도 된다. A. 여기가 절대값 A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 B는 조금 멀리. B. 여기가 절대값 B가 된다. 그러면 A가 원점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A가 B보다 커. 오케이? 그런데 절대값에서는 어떻게 돼? 절대값 A보다, 그치? 절대값 B가 더 크게 되는 경우지. 됐네. 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아까 우리가 발예로 들었던 것처럼 하나 더 필요하지. 그치? 여기서는 둘 다 양수인 경우, 그 다음에 둘 다 음수인 경우, 그 다음에 두루 부호가 서로 다를 경우. 그런데 0과 음수, 0과 왜? 정수에는 절대값은 지금 양수값하고 0값이 있잖아. 그치? A, B는 지금 정수 범위, 유리수 범위 내에서 생각해야 되잖아. 우린 지금 여기 부분에선 정수 부분만 생각하니까. 네 번째는 A가 0이고 B가 음수인 경우. 그러면 A가 B보다는 크지? 그런데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돼? 절대값 0, 그 다음에 절대값 아까 우리가 예로 들었던 마이너스 3 했을 때는 얘가 더 크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0이고 A가 양수이면, A가 양수니까 A가 B보다는 크지? 0보다는? 그치? 그런데 절대값을 씌워도 똑같지? 그러니까 0, 절대값 0, 0이 먼저 나오면 안 되지? 양수 3이라고 하자. 그치? 3이 절대값 0보다는 당연히 크니까 이렇게 성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물어봤던 걸로 발예를 찾는다면 여기 예로 할까? 여기 부분이 발예로 하나 작용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번 부분이 발예로 작용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3번의 2번 부분이 발예로 작용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3번의 3번 부분도 발예로 작용할 수 있겠지.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면 항상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지금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어.
왜?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절대값 부분 됐고,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잠시 후에 배워보도록 하자.